전기과장 플러스 편의점 점주. 이거는 바벨 전략이 아니에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이 바벨 전략이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느냐, 제가 정의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바벨 전략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안정적인 근로소득 플러스 업사이드 리스크가 큰 직업, 이렇게 조합되는 게 바벨 전략의 핵심이에요. 자, 안정적인 근로소득이라 하면 월에 뭐 300만원씩 따박따박, 310만원씩 따박따박 똑같은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걸 말하죠. 뭐 대표적으로 전기과장 될 수 있겠죠. 일반 회사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반 회사원은 another upside 리스크를 만들기에 그 시간적 어떤 여유라든지 심적 여유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과장이 오히려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업사이드 리스크라는 건 뭐냐, 간혹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 그리고 내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는 것, 그게 이제 업사이드. 예를 들어서 업사이드 리스크가 큰 직업, 유튜버. 예를 들어서 유튜버가 업사이드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자, 또는 논문을 써서 대박을 치는 행위, 이런 것도 업사이드 리스크가 굉장히 큰 직업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게스트하우스 창업 같은 거, 요것도 정도의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어요. 요런 거예요. 근데 편의점 점주는요, 안정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거예요.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야. 편의점 해가지고 대박 났다는 사람 있어요? 한계치기 하잖아요. 매출에 한계치가 있어. 그 캡이 씌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캡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전기과장 플러스 편의점 점주가 되는 거는 이 바벨 전략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DH님 전기과장 40대 초반이시고 젊을 때 대학 가서 편의점 알바했는데 도둑질하는 여대생들 진짜 많고. 아, 그래요. 그게 이제 리스크죠. 그건 다운사이드 리스크죠. 그게 잃을 확률을 다운사이드 리스크라고 하고, 업사이드 리스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 확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 리스크.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 같은 거는 업사이드 리스크도 크고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큰 거예요. 둘 다 큰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근데 유튜버 같은 거는요, 잃을 게 없어. 큰 자본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위로 올라갈 확률은 큰 거예요. 물론 어렵지. 물론 어려워요. 논문을 쓰는 행위도 잃을 게 있어요. 논문 쓰는 게 종이하고 펜만 있으면 되죠. 잃을 게 없잖아. 근데 반대로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 리스크는 굉장히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게 제가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바벨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바벨 전략입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얘기한 그 전략입니다. 제가 이제 바벨 전략 연구소 소장 아닙니까? 철PD 종합 편성에서 철PD 바벨 전략 연구소로 채널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철PD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논문으로 하면 업사이드 리스크. 그렇죠. 하양 악마님, 바텀 알바로 시작해서 바텀 포주. 좋습니다. 유흥업 좋습니다. 유흥업이 괜찮아요. 돈 되는 시장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유흥 쪽은 사람들 의식 수준이 바닥입니다. 쾌락과 돈으로 절여져 있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돈이 돼요. 업사이드 리스크, 일론 머스크 사업. 일론 머스크는 워낙 자본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딴에서 할 수 있는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현실적으로 개인 딴에서 허무맹랑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뭐 로켓 만들어가지고 화성 갈 건 아니잖아요. 그건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거야. 허무맹랑한 얘기고,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선까지 할 수 있느냐. 월에 한 1,000만원에서 월에 한 1,500 정도. 현실적으로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이나 코인 병행은 바벨 전략이 아닙니다.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 이 안정적 근로소득, 오케이, 이거는 이해하셨죠? 자, 업사이드 리스크가 큰 직업을 양립시키는 게 이 바벨 전략이거든요. 근데 주식이나 코인은 업사이드 리스크도 큽니다. 근데 반대로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커요. 오로지 업사이드 리스크만 큰 직업,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적고, 제가 예를 든 게 유튜버잖아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없어. 잃을 게 없잖아요. 잃을 게 없어야 돼. 잃을 게 없지만 대박을 칠 수 있는 가능성, 그게 업사이드 리스크예요. 논문 쓰는데 잃을 게 있나요? 종이하고 펜만 있으면 되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만 만나야 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5명, 그 5명의 평균이 납니다. 진리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가장 자주 만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수준을 평균 내보세요. 그게 나야. 그러니까 시궁창에 있으면 나도 같이 시궁창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부자들이 있어요?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내가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 내 주변에 부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차라리 사람 안 만나는 게 맞아요. 차라리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오히려 더 도움 됩니다. 니온진 보도방 노래방 사업 좋습니다. 노래방 보도방 돈 되는 사업입니다. 대기업 연봉 1억이라고 해도 세후 600이라고 해서 놀랐습니다. 월급쟁이는 어쩔 수 없네요. 월급쟁이로는 부자는 못 됩니다. 월급쟁이로는 부자는 절대로 못 됩니다. 부자 만나기 어렵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월에 뭐 2, 3천만 원씩 버는 사람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유튜브 같은 거에 오히려 좋은 게, 옛날에는 아예 그런 기회조차 없었거든. 인터넷이라는 게 없을 때는. 근데 저는 뭐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아, 철 PD 유튜브만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도움됩니다. 한 달에 250만 원 버는 막 그런 물론 뭐 돈을 적게 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뭐 인성이라든지 그런 걸 평가할 수 없지만, 금전적인 측면, 재테크적인 측면을 봤을 땐 오히려 그런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진짜 제대로 된 유튜버와 유대를 맺는 거,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부잣집에서 베이비시터 하는데,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양반댁에서 하는데, 원래 부자들은 현금이 없어요. 돈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알고 앉아있지 않아요. 원래 변호사도 이제 근로소득자죠. 변호사가 일이 많고 진짜 근로소득자예요. 그러니까 강용석은 유명세라는 게 있잖아요. 유명세가 있으면 당연히 몸값은 올라갑니다. 강용석이 굉장히 똑똑하죠. 아, 전기공사 업체에 취직하셨어요? 월급 세후 360만 원. 아, 축하드립니다. 월급도 월급이지만 배우는 일도 많을 거예요. 전기공사 업체 좋습니다. 최고 좋아요. 뭐 내가 노가다라고 생각하면 노가다고, 현장 기술 경력 8년, 그러면은 뭐 전기공사업 하면 또 개인 사업체도 충분히 차려가지고 독립을 또 할 수 있으니까, 뭐 내성공사라든지 인테리어 쪽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얼마든지 충분히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어가지고 뭐 한 60 돼가지고 막 현장 출장 다니기 싫다 그러면 이제 그때 뭐 아파트 과정 하시면 되고, 일당으로 하면은 돈이 안 모여. 돈이 들어오면은 또 빨리빨리 또 쉽게 또 쓰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월급으로 받는 게,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안정적 근로소득이 확보가 되니까 1차적 테크트리, 1차 테크트리. 그리고 이제 업사이드 리스크가 이제 큰 직업. 요건 이제 앞마당 멀티죠. 앞마당 멀티.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계속 본진에서만 자원을 캐면 확장이 되나요? 그 자원이 본진에서만 자원을 캐면 그 자원 다 떨어지면은 본진 자원이 떨어지기 전에 앞마당 멀티를 하잖아요. 보통 어떻게 멀티를 하느냐, 게이트웨이 짓기 전에 바로 더블 렉서스 가는 굉장히 공격적인 방법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자원이 굉장히 빨리 모여. 그러면 나중에 물량이 막 쏟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앞마당 멀티가 늦었어. 처음에 저글링 뽑는다고 앞마당 멀티가 늦었어요. 그럼 나중에 물량이 나와요. 무탈리스크 한 3마리 뽑으면은 가스 없잖아. 물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반에 앞마당 멀티를 미리 하는 거예요. 30대 40대 때 앞마당 멀티, 그게 업사이드 리스크가 큰 직업을 양립시키는 거예요. 정찰은 당연히 해야죠. 정찰은 당연히 드론 한 마리 보내가지고 정찰하면서 어디에다가 내가 멀티를 해야 안전하게 자원을 모을 수 있느냐,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느냐. 제가 그 얘기를, 그런 솔루션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업사이드 리스크가 큰 직업, 안전하게 하지만 자원은 많이 박혀있는 쪽에 몰래 멀티를 해서 캐야 될 거 아니에요, 미네랄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반 때부터는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탈레브의 바벨 전략이야. 안정적인 근로소득은 본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업사이드 리스크가 큰 직업을 양립시키는 거. 2가지 또는 3가지 계속 멀티를 하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 어때요? 안정적 근로소득, 아파트 정액까지 하고 있죠, 본진에서. 자, 첫 번째 멀티 유튜버 하고 있죠. 첫 번째 멀티. 두 번째 게스트하우스 사업, 세 번째로 또 임대업 하고 있는 게 있어. 네 번째로 뭐 이렇게 뭐 인테리어 알바 같은 거 좀 하는 거 있고. 그러니까 멀티가 많잖아. 저 같은 경우에는 멀티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 멀티 중에 한 개가 부서지더라도 나머지 멀티로 안정적인 미네랄을 확보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미네랄만은 안 되고 가스도 같이 캐야 돼요. 맞아요. 스마트 스토어는 10명 중에 1명은 벌겠지. 유튜브에 강의파리들이 많죠. 그게 왜 많을까요? 강의파리 행위 자체가 돈이 더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마트 스토어 해가지고 돈 벌 수 있으면 지가 스마트 스토어 하고 있지 왜 강의파리 하고 있겠어요? 강의에서 수강생 모집하는 게 돈이 더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